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성민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던 백악관이 하루도 안 돼서 지금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윤리조항은 민주당이 몇 달째 요구를 해왔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악관이 합의 내용을 보낸 곳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풀리면 앞으로 2주일 동안 쏟아질 뉴스 중에 뭐가 진짜 신호이고 뭐가 그냥 가짜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가려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발표된 속보부터 빠르게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의회의 코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엘리노 테렛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요. 국내 코인 뉴스가 이 소식을 옮겼습니다. 백악관이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에 합의를 했고요. 또 그 합의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 8월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여름 휴회, 그러니까 의원들이 워싱턴을 비우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속보에 적힌 문장 그대로고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몇 달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턱의 주인공이 바로 윤리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속보를 시간을 딱 하루만 뒤로 돌려보면 훨씬 더 이상해집니다. 바로 전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일 오전 같은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말을 한 건데,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만난 뒤에도 백악관과는 아직 윤리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고 업계는 여전히 새 법안 문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가 합의를 했다고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이 뉴스에서 가장 이상한 대목부터 같이 보셔야 되겠죠. 윤리 조항이 도대체 뭐냐?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제한하자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넣자고 몇 달째 버텨온 쪽은 민주당이었고요. 이 조항이 없으면 표를 줄 수가 없다. 이게 민주당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의라는 건 보통 요구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악관은 그 합의문을 요구한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 편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함이 풀리려면 지난 2달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깔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기사로 남아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제 내피셜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5월 달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기 직전 여야 협상팀과 백악관 실무진은 사실 윤리조항의 잠정 합의까지 갔었습니다. 그 합의의 핵심 장치는요. 만약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과 관련된 윤리 규칙을 집행하지 않고 뭉갤 때 각 주의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드는 강제 장치까지 붙이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뒤집혀 버려요. 공화당과 백악관 측이 비공개 회의에서 바로 그 핵심 장치를 도로 뺐습니다. 협상 바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소송 권한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왔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대신 내놓은 대안이 집행은 연방 법무부 장관 혼자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탄핵으로 다루자는 것이었어요. 민주당은 이걸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순탄치 않았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이 되면서 이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어온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화당이 내민 윤리 문구는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실제로 지난주에 나온 새 법안 문구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단 한 표도 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협상 바깥에 민주당 의원 몇몇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과 코인업계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 법안에 반대하겠다라는 이런 공식 발표까지 내놨었어요. 분위기가 이 정도로 얼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전부 공화당 의원들이었고, 몇 달 동안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었던 그 의원은 초대 명단에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 회동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나왔었던 기사였던 거고요. 이걸 꿰고 나면 아까 그 이상한 대목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그림 전체를 회사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월급을 깎는 품위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서류의 최종 결제란이 하필 본인 자리인 회사예요. 이 윤리조항이 겨냥하는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대통령 본인이 작년 한 해 코인 쪽에서만 2조 원 안팎을 벌었다라고 공시를 했을 정도다 보니까 이 조항의 관역이 정확히 트럼프를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싫어하는 문구를 법안에 넣는 순간 법안 자체가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를 해버리면 몇 달 고생한 게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이 법안이 멈춰 있던 곳은 여야 사이가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결재란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켜 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의문이 민주당한테 간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 갔을까요? 이건 민주당을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편 의원들에게 이제 그 문구를 넣어도 된다고, 결재가 끝났다고 통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여야 싸움처럼 보였던 이 교착의 마지막 자물쇠가 사실은 백악관이었다는 것을 이 뉴스는 전달 방향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보대로라면 그 자물쇠가 방금 좀 풀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분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했다라는 것과 통과가 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법이 미국 상원을 넘으려면 여당 표만으로 통과선에 모자라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백악관이 자기 거부권을 내려놓은 거지 표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죠. 합의를 했다라는데 무엇에 합의를 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비공개라서 그런 거고요. 만약 그 합의가 알맹이 없는 빈 봉투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도 당연히 두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은 이 합의가 진짜인지 가려낼 세 가지 확인 절차입니다. 먼저 며칠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실제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합의가 진짜라면 그 문구가 빨리 나오겠죠. 발표만 있고 문구가 계속 밀린다? 그렇다면 그 봉투가 빈 봉투일 가능성을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문구가 나오면 딱 한 줄만 찾으시면 돼요. 누가 이 규칙을 집행하는가? 아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6월 달에 화가 났던 지점이 정확히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복귀 여부도 이 줄에서 갈리는 겁니다. 6월에 빠졌던 주 법무부 장관 쪽으로 되돌아와 있으면 민주당이 돌아올 문이 열린 거고요. 영관 법무부 장관 혼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민주당 지지가 한 표도 안 붙었던 지난주 상황이 되풀이될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이 표의 향방을 가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몇 달째 이 조항을 조건으로 걸어온 민주당 협상파 두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을 보셔야 되겠죠. 이 라인이 검토할 만하다라고 하면 급물살을 탈 거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윤리조항 통과 여부와 XRP가 도대체 무슨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남의 집 싸움 같고 XRP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코인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 조항이 세게 들어갈수록 이 법의 수명이 길어지겠죠.
왜냐면 반대당이 요구한 조항이 법에 박히는 순간 이 법은 한 정권의 법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같이 만든 법이 되거든요. 집으로 치면 공동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들이 넣으라고 했던 조항이 들어있는 법을 뒤집자고 말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왜 XRP한테 중요하냐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다루는 코인들 중에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실제로 몇 년짜리 소송까지 겪어본 코인은 사실상 우리 리플 XRP가 유일합니다. 그 시절을 견딘 홀더분들은 몸으로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리플 XRP한테 가장 필요한 건 어느 정권의 4년짜리 호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갖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정부의 해석은 다음 정부가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전에 박힌 글자는 절대 지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플홀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말은 이 윤리 조항이 슬쩍 빠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단단하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 조항이 역설적으로 이 법의 보증서가 되겠고, 정권이 설사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였던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리플은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슈가 터져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리플의 물량을 늘려가시는 그런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슈가 터져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폭등 랠리의 시작점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대응 못하시면 이 흐름에 절대로 올라타실 수가 없다. 다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리플은 엄청난 펀더멘탈과 이런 클래리티 법안으로 인한 법적인 명확성이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다시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큰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을 보셨던 모든 자금들을 회복하고도 남을 정말 중요한 정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있는데요.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운용 자산만 무려 거의 2경 원에 가까운 그런 운용 자산을 굴리고 있는 엄청난 자산 운용사다라고 말씀드려요. 전 세계 달러 주인장들 하면 블랙록이 항상 언급이 될 정도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회사다라고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이 블랙록이요,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만큼 블랙록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뿐만이 아니고요. 중앙은행, 글로벌 기관들의 자금을 맡기는 곳이기도 하죠. 특히 ETF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움직이면요, 시장 전체가 반응을 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블랙록이 이제 전통 금융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블랙록이 가장 먼저 선택한 건 바로 비트코인이죠.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추진은 단순한 상품 하나의 등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공식 통로가 열린 사건이에요.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자금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진입은 단순한 호재 그 이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보시면 기관 자금이 들어온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크립토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알트코인까지 자금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핵심 기관들의 자금에는 블랙록이 항상 언급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블랙록이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SEC에 제출을 하면서 이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블랙록에서 지금 투자를 앞두고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는 지금 월드 코인이 딱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영어로 쭉 나와 있는데요. 첫 줄을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월드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긍정적인 전망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달에 정말 좋은 소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쭉 월드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월드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이 월드코인은 6월 전에 340원대 정도였는데요. 이후 이 블랙록이 월드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관 자금들이 한 번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220% 이상의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블랙록이 투자를 한다라는 신호가 떨어지면서 모든 전 세계의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폭등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블랙록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확인하고 진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좌를 딱 보시게 되면 220%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코인은 무조건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가격은 기회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저는 이 상승 예측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업비트 월드코인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이런 수익률을 전부 다 챙겨 가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 이런 상승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셨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월드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을 보일 만한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록 포트폴리오 자료를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보시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코앞에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달 블랙록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내용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2026년 줄라이 이렇게 7월이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 블랙록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직접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큰 폭등으로 이어질 코인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코인은 이미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7월 말부터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월드코인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진입은 코인 시장의 판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정보를 안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블랙록은 이 코인에 진입을 한 만큼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큰 폭등이 나올 코인이니까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트럼프마저도 이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이미 받아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코인에 대한 정보 반드시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지금 진입을 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님께만 드려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 블랙록이 진입하고 있는 이 코인
그리고 트럼프마저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이곳에다 자세하게 제기를 해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이 모든 구글 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날라온 이 구글 폼 하나하나 정성껏 제가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이신지 확인차 연락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면 블랙록과 트럼프가 지금 현재 물량을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드코인보다 더 큰 폭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블랙록이 진입을 한 만큼 전 세계적인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쏠릴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이 코인에 대한 물량을 대량으로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리니까 이 코인 월드코인보다 더 큰 폭등의 움직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등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서 블랙록과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세력들과 같은 이런 극대화된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슈와 함께 이 코인이 정말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바닥일 때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